그러면 각 캠프에서는 지금의 대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치팀 고재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고재민 기자,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부터 볼까요?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 동안 이 후보 독주 체제가 변한 적은 없긴 합니다. 네, 대선 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는데요. 이재명 후보 캠프는 그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의 그런 추이가 계속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. 역대 2위로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도 주중인 걸 감안하면 이 유권자들의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. 특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부산, 울산, 경남, 이 부유경 지역과 대구, 경북 지역 이 두 지역들에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주말 유세를 집중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. 그렇다 보니 이 PK에서만큼은 마의 40%를 넘길 수 있지 않을지 그런 기대도 캠프 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남은 변수라고 하면 이른바 샤이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는 건데요. 계엄은 잘못됐지만 이재명 후보는 뽑지 않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그 비율이 2에서 3%로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. 네, 국민의힘도 말씀하신 그 샤이 보수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잖아요. 계속해서 그 대역전의 의지를 불태웠는데 캠프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? 네, 김문수 후보 캠프가 늘상 말했던 게 매일 1%씩 끌어올려서 역전하겠다 이거였거든요. 김문수 후보 캠프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른바 골든크로스를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 후보의 아들 댓글 의혹이나 유시민 작가의 발언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건데요. 또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밀집한 대구 경북 지역이 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사전 투표율이 낮게 나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 투표율을 끌어올리면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TK에서 투표율 80%, 득표율 80%를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이제 또 상대적으로 부진해왔던 호남에서도 이 이정현, 양양자 등 호남 출신 공동 선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30%의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한번 알아보죠. 여론조사, 이제 공표된 여론조사 막판에 지지율이 상승세였는데 TV 토론에서 논란이 된 그 성폭력성 발언이 이후에 좀 영향을 줬을까요? 네, 지난달 말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 선거운동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10%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. 하지만 블랙아웃 기간에 이뤄진 TV 토론에서 이 성폭력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금으로서는 그 전망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. 다만 이준석 후보 캠프는 자체 조사를 해보니 지지율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고요.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이미 졌다. 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오히려 사표라면서 젊고 미래지향적인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이제 내일이면 늦어도 모레 새벽이면 투표 결과가 나올 텐데 그에 앞서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나타났던 그 막판 추이는 어떤가요? 네, 이게 저희 MBC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들에서 그동안의 여론조사들을 분석해서 이 민심의 추이를 추적해 왔는데요. 우선 저희 MBC의 여론M을 살펴보면요. 이재명 후보 46.8%, 김문수 후보 37.6%, 이준석 후보 9.5% 순이었습니다. 이 채널A의 자체 조사 결과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46%, 김문수 후보 37.5%, 이준석 후보 9.1%로 아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요. 이 한겨레와 JTBC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비슷한 수치를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이 8에서 9%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. 다만 지난 일주일간의 여론조사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이 득표율이라는 건 실제 투표장에 간 그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. 특히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본 투표율이 지역별로 연령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도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.